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 대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란과 여진입니다. 거란이 고려에 침입해 오는데요. 1, 2, 3차에 걸쳐서 침입해 왔습니다. 1차 침입 때는 누구? 그러지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요. 서희가 애교 담파를 통해서 강동 육주를 획득하지요. 그래서 고려 영토가 압록강 유역까지 확장이 되고요. 2차 침입 때는 양규가 한략했고요. 3차 침입 때는 강간창의 기주 대첩이 있습니다. 이후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설치하고 천리장성을 썼습니다. 여진이 성장해 오니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여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으나 1년 만에 돌려주고 말아요. 그런데 이 여진이 더욱 성장해서 금나라를 세우지요. 이 금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4대 관계를 요구했는데 이때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자겸 등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지요. 자, 대교류를 보겠습니다. 고려, 송나라와 교류합니다. 그리고 거란, 일본과 교류했고요. 아라비아 상인도 옵니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무역항은 병란도였고요. 이 고려시대 고려라는 이러한 국명이 서방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몽골의 침략입니다. 몽골이 침략이 오자 그때 최씨 무신 정권 때였죠.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강화도는 섬이기 때문에 몽골군은 말은 잘 다루어도 헤엄도 칠 줄 모르고 노도 잘 젓지 못합니다. 그래서 섬인 강화도로 도읍지 옮겨버립니다. 이것은 몽골과 계속 항전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강화도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최씨 무진 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고 개경으로 다시 한도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삼별초는 우리는 끝까지 몽골과 싸우겠다 해서 삼별초가 항쟁을 계속하지요. 강화도에서 어디로? 진도까지 오고요. 영장성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제주도까지 가서 항쟁했으나 결국 진압되고 맙니다. 자, 개경으로 한도한 이후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 강화도 시절 이때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면서 몽골은 고려의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독립을 잃지는 않은데요. 어찌됐든 고려는 원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영토가 일부 축소돼요. 즉 몽골 원나라가 고려 영토 일부를 지배합니다. 천령 이북에 쌍성청 감을 설치하고 서경에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에 탐라 총감을 설치해서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을 이해한 기구였는데 일본은 원정 떠났다가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동행성은 폐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고려 왕실 호칭과 간짐의 격하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몽골은 고려대에서 많은 광물을 요구했습니다. 어찌됐든 교류되면서 몽골풍 고려양이 유행하는데 몽골풍은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서 고려양은 고려의 풍습이 몽골에서 유행한 것을 말합니다. 이 원나라 내정 간섭기에 친원 세력으로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성장한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검문세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높은 간직을 독점하고 음소로 권력을 세습하며 많은 농장을 학대하고 사람들 데려다 억울하게 노비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민왕은 자 여기 왕실의 호칭이 격화된다 했는데 몽골에 충성해라라는 뜻에서 앞에 충자
충자를 붙여요. 충유랑 충수강 충양. 그런데 이 충자 꼬다리 잘라버린 왕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반원 자주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럼 공민왕이 원나라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 이때 원나라는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즉 쇠약해져 가고 있었던 때니까 감히 반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즉 이때 중국은 원면 교책이었습니다. 자, 공민왕은 신원세력 기철 등을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서 폐기하고 그리고 쌍성총 강보를 무력으로 공격해서 되찾아옵니다. 탈환합니다. 간제도 복구하지요. 그리고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성균관 정비하고 유학교육 강화하면서 내전도 개합니다. 전민 변정도감은 뭐냐? 저는 밭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로 생각하세요. 민은 백성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토지와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 보세요. 변화시켜 바르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뭔가 토지 문제 또 사람 어떤 뭐 신분 문제 이게 뭔가 좀 잘못돼서 그것을 바르게 잡겠다. 그러한 기구다. 이런 뜻입니다. 전민 변정도가. 그러니까 결국 토지와 노비 문제를 손대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검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농장 그리고 노비들 조사해서 부당하게 차지했던 것을 되돌리겠다.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겠다. 즉 검문세족을 견제한다. 약화시키겠다. 그런 의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균관 정비하고 유학교육 강화하면서 이때 즉 국민왕의 개혁 정치 과정에서 새로운 신진사대부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 성장과 고려 멸망보죠. 신진사대부가 등장한다. 이 신진사대부는 대부분 하급 관리나 지방 향리 자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상적으로 성략을 받아들이죠. 당연히 검문 세력의 비리를 비판합니다. 신흥 무인 세력은 홍건적과 애구 격퇴 과정에서 성장한다 그랬죠. 대표적인 인물이 최영과 이성계인데 원래 이성계가 최영의 부하예요. 그러나 결국 갈 길이 달랐죠. 자, 이하도 해군이 단행이 되죠. 1388 이성계에 의해서 이하도 해군이 단행이 됩니다. 명나라가 천령 이북 요구하니까 최영이 그리고 당시 우왕이 요동을 정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반대한 이성계를 보냈지요. 이성계는 이때 반대하면서 사불가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하도 해군 단행에서 이성계 일파가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합니다. 신진사대군의 분열이 되지요. 어떻게 분열이 됩니까? 옹건파와 급진파로 분열이 되는데요. 이성계 세력과 급진파 사대부가 계획을 추진해서 전제개혁 단행합니다. 즉 가정법을 반포해서 경제권마저 장악하고 온건파 사대부 제거하면서 결국 고려 멸망되고 조선 왕조를 건국하니 이때가 1392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급진파 사대부였고요. 정몽주는 온건파 사대부였죠.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 이방원이죠. 나중에 태종이 되는데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작은아버지 숙부님 하면서 어려서부터 잘 따랐는데요. 갈 길이 달라요.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 찾아가서 같이 합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준 시가 뭡니까? 하여가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들은 집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렇게 손 잡읍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그때 정몽주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의 시로 답변하지요. 그게 뭡니까? 단심가지요. 차신 사료 100번 갱사료 100골 이진토 이렇게 쭉 가지요. 즉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 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질 줄이 있겠는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요. 결국 여기서 님은 고려 왕조니까요. 정몽주 급진파 사대부
정몽주는 고려왕조를 계속 충성을 다하겠다, 즉 고려왕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획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성계 그리고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 등은 그렇게는 안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고려왕조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 만들자. 조선왕조 개창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갈 길이 달랐습니다. 결국 이방원이 수화를 시켜서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철퇴로 죽이게 되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